안녕하십니까. 자유단 애국수호단의 강석종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가장 놀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북조선이었습니다. 이날 밤 북조선에서는 총참모부 본부로 고위 간부들을 비상소집했으며 인민군은 물론 국가보위성, 사회안정성, 노동성 등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동당 간부들은 혹시 인민군이 남쪽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통전부, 서울지구 당원이 다 체포된 건 아닌가 라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부모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한 후 이성의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를 이루며 국가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가운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며 헤어나는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가정생활을 하려면 전기세, 물세, 자녀 학원비 등 이래저래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권을 가진 남편이 아내에게 네 살림할 꼴을 보니까 오늘부터 10원도 못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살림살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도가 끊기고 전기도 끊길 것이고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게 되고 아파도 병원은커녕 약국에도 못 가게 될 것입니다. 집안 살림은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가정은 분비박찬, 즉 파탄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대한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물며 국가의 최소 단위인 가정도 이와 같은데 국가는 어떠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빵원 처리했습니다. 검찰 특경비, 특활비 587억 요구에 야당은 빵원 처리했습니다.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 요구에 야당은 빵원 처리했습니다. 경찰 특활비, 시한활동지원 31억 요구에 야당은 빵원 처리했습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비 505억 요구에는 겨우 8억만 요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습니까? 이런 짓을 하려고 뽑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장이 중간에 공석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하여 당선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자녀기관입니다.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과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이 성추행으로 사퇴하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전 부산시장도 전임자였던 오거돈 시장의 자녀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선거에서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 당선자 선거와 동시에 문희장은 대통령이 되어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간이 전임자의 자녀 기간이 아니라 5년 동안이나 하는 것입니까? 문희장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2017년에 특정 업무 경비가 7,340억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특정 업무 경비를 500억을 더 올려서 7,840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355억을 더 올려 8,195억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94억이나 더 올려 8,489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52억을 더 올려 8,64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90억을 더 올려서 8,831억 원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계속 올렸으면서 왜 여소야대가 된 이 시점에서는 빵원입니까? 사태가 일할진데 국가 권력의 어느 기관도 이것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눈만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연유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많은 말로 이번 계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좌파의 폐악질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탄핵당.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나라가 몇 개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00여 개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100여 개국 중 신생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술석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3대의 기둥 위에 세워졌으나 북조선보다 못사는 세계의 꼴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으로 정신혁명을 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종북 주사파들의 선전선동으로 포퓰리즘을 통하여 사회주의로 가져가는 우리 무리들을 지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저들이야말로 오히려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란에 준한 행동을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무위원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까지 시안과 법무행정 7선에 있는 인사들까지 약 30여 명의 정부 요직의 인사들을 탄핵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켰으니 내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대통령도 정책적인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둘째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했으니 계엄령 선포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국정을 파탄내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빠져나오려 했던 일극체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에 준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자행해서 정부의 손발을 현실적으로 묶어버린 반국가 사범들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썼겠습니까? 예산까지 역사상 최초로 일방적인 감액 예산으로 삭감하여 경찰, 검찰 등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도둑과 깡패와 강도와 사기범 그리고 정치범들만 좋은 샷을 만들어주는 현실 앞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변했던 탄핵 배경 설명에 국민들은 대부분 공감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대통령,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든 것이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없고 경찰과 검찰이 치안 유지를 할 수 없고 감사원이 정부 부처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일할 수 없고 경찰이
시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돌볼 수 없는 비상사태이니 특별계엄을 선포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헌법 제77조에 계엄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필요하니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그 권한과 의무를 씌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과 법에 따라 행사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직권 남용이 있었다면 직권 남용에 따라 법적 행사를 하면 되지 왜 내라내라고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12월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안건 부결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은 탄핵은 한 번 했으면 했지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서 내일 또다시 탄핵에 대한 판결을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으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고 위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떨어진 학생이 내가 걸릴 때까지, 내가 반장이 될 때까지 투표하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구 구청장을 뽑는데 떨어진 놈이 내가 당선될 때까지 투표하자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우리 모두 선동당하지 맙시다. 지금의 형상은 이재명 자신이 감옥 안 가려고 국민을 선동하며 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쳐야 합니다. 좌파들의 얘기를 반박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들 말이 옳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민주당 양아치들과 이재명은 지금 이 기회가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자신의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려 대선 전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다 쓰겠지만 동시에 국민을 선동하여 대한 상태로 유도하며 촛불혁명이란 미명하에 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가 노골화되고 그 흔적과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의혹을 품고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의 언론, 검찰, 국회의원, 지난 정권의 대통령까지도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법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계엄령 이외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징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계엄령은 수년간의 부정선거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법치주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국민들을 선동하여 언론을 급박하고
사법부를 급박하고 군인과 국가 공무원을 급박하여 인민재판으로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에서, 각종 모임에서, 카톡방에서, 친척들의 모임 등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치십시다. 반란 세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